어, 70세 넘으시면서 혹시 식사하시고 나서 좀 더부룩하거나 밤에 이렇게 누우면 속이 좀 쓰린 경험 있으신가요? 아, 이거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비슷한 고민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노화 현상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기사들, 또 연구 요약들, 개인적인 메모까지 이 자료들 속에서 한번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좀 힘들어지는지, 그 핵심 원인이랑 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실질적인 방법들만 쏙쏙 뽑아볼게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서 소화 불편의 진짜 이유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요. 또 여러분 자료에 기반해서 가장 효과적인 관리 팁들 딱 얻어가시는 거.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소화 곡선 크게 안 했잖아요. 밤늦게 삼겹살 먹고 바로 자도 다음날 멀쩡하고. 그랬죠, 네. 근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65세가 넘어가면 위산 분비량이 평균적으로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예요. 그리고 위장 운동 능력 떨어지는 거, 이것도 여러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위산도 줄고 위에 운동하는 힘도 좀 약해지고.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막 강력 믹서기 같았던 위가 이제는 좀 힘이 붙이는 약한 믹서기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나요?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그래서 음식이 위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거든요. 아, 오래 머무르니까 아니면 가끔 속이 쓰리거나 뭔가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 심하면 보내주신 메모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영양 흡수가 잘 안 돼서 체중이 줄거나 기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영양 부족까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생활 습관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자료들 보다 보니까 이게 딱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안 좋은 습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밥 빨리 먹는 거, 그리고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거예요. 또 식사하고 바로 눕는 습관. 네, 그거 정말 안 좋죠. 특히 어떤 인터뷰 기사에서는 식후에 바로 누우면 위산 역류 위험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딱 보여주던데요. 맞아요. 중력 때문에 위산이 역류하기 쉬워지거든요. 여기에다 기름진 음식 자주 드시고 커피 많이 마시고 또 활동량은 적고 이러면 위는 정말 힘들어하죠. 진짜 위가 고생하겠네요. 네. 근데 다행인 건 개선 방법이 아주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도 실천 가능한 팁들이 꽤 많이 보였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조금씩 자주 먹기 전략이더라고요.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권장하고 있었어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 먹는 거요? 네, 그게 위에 가해지는 부담을 확 줄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음식 선택도 중요한데요. 어떤 임상 리뷰 자료에서는 음식의 질감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보다는 잘 익힌 채소나 생선, 두부처럼 부드러운 단백질 위주로 먹는 게 좋다고요. 질감이요? 근데 교수님, 어떤 자료에서는 또 부드러운 음식만 너무 찾다 보면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오거나 먹는 즐거움이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네. 그거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부드럽게만 먹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영양 균형하고 맛도 같이 고려해야 하죠.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채소를 푹 끓여서 스튜처럼 만들거나 영양가 높은 죽 아니면 찜 요리 같은 걸로 좀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겠죠. 부드러우면서도 영양을 챙기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불규칙하게 먹으면 위산 분비 리듬이 깨지거든요. 그 관련 자료도 있었죠. 네, 봤어요. 위산 리듬이 깨진다는 내용이요. 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딱딱 드시는 게 위가 예측 가능하게 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길이에요. 그리고 식후 활동. 바로 눕지 않는 거요? 네. 바로 눕는 대신에 한 20분,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거. 이게 소화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여러 자료에서 똑같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물 마시는 거랑 약물 관련 내용도 있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껴서 자기도 모르게 물을 적게 마시게 되고 이게 또 소화의 분비를 줄인다.
이 연구 결과가 좀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물은 정말 의식적으로 좀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복용 중인 약, 특히 뭐 고혈압 약이나 소염 진통제 같은 게 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 드시기 시작하고 소화가 계속 불편하다 싶으면 이건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해요. 약을 바꾸거나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약 때문일 수도 있으니 꼭 상담을. 네, 그리고 보조제 관련해서도 문의 주셨는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 유산균이나 소화효소제 리뷰를 보면요. 이게 개인차가 좀 크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 그러니까 의사나 약사하고 상의해서 본인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무턱대고 드시기보다는 현재 상태에 맞는 조언을 먼저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인데요. 특히 60세 이후에 소화불량이 계속된다. 이러면 이건 단순 노화가 아닐 가능성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질병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위염이나 위궤양은 물론이고 심하면 위암이나 대장질환 같은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은 정말 필수라는 점 많은 의학 자료에서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정기 검진.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나이 들면서 소화 기능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불편함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 필요는 없다. 이거네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찾아낸 핵심은 결국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식사량 조절하고 음식 좀 신경 써서 고르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식후에 바로 안 눕고 이런 기본적인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속 편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아유, 나이 탓이지 하고 그냥 넘기시기 전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딱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편안한 속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깊이 들여다보면서 저도 좀 느낀 건데요. 이게 단순히 소화 불편을 관리한다. 이거를 넘어서서요. 나이가 들면서 내가 무엇을 또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걸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음식과 우리 몸의 관계, 그리고 그 먹는다는 행위의 즐거움이나 의미 같은 걸 좀 더 깊이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